환상적이면서도 기묘한 분위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작품을 발표한 작가, 미국의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에 관한 평가들입니다. 저 역시도 대단히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편, 검은 고양이에 관해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내용 특성상 일부 묘사는 민감한 표현이 있는 만큼 이 점에 관해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편은 주인공의 독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주인공은 죄수의 신분이고 바로 내일 처형 집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어쩌다가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관해 말해줍니다. 바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끈 어떤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주인공은 간단하게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인정이 많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곧잘 놀림을 받기도 했다는 것, 또 주인공이 동물들에게 가진 특별한 애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인공이 동물에게 애정을 가지는 이유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기심이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 주인공도 나중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다행스럽게 아내 역시도 주인공과 성향이 비슷해서 동물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베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러 마리의 동물을 기르는데요. 그 중에서 주인공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이 검은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입니다. 플루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신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이 플루토를 특히나 귀여워했는데 이 검은 고양이 역시도 주인공을 무척 잘 따랐습니다. 딱히 문제가 없던 주인공의 가정이 점점 변하게 된 것은 그가 술에 빠져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술독에 빠져 살게 된 주인공,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말 그대로 학대범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이런 성향은 동물들에게도 번졌는데 다른 동물들만은 똑같이 못살게 굴었던 주인공이 딱 하나 예외로 두는 것이 바로 그 플루토였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 그런지 딱히 괴롭힘이 없어도 주인공의 변화를 알아챈 것처럼 어느 날부터 그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역시도 이런 점을 알고 속으로는 서운함을 느끼는데 하루는 또 취해서 들어온 주인공이 고양이를 손으로 잡아채자 플루토가 주인공의 손을 물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주인공은 끔찍한 짓을 벌이는데요. 주머니 칼로 고양이의 눈을 못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쪽 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고양이는 살아남아 상처가 아물자 다시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물론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주인공을 기억하고 그가 보이기만 하면 황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주인공은 가슴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자신과 애정을 나누던 동물이 자신을 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고양이에게 벌인 짓 때문에 죄책감에도 빠진 것이죠. 그런 주인공은 어느 날 더 무서운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로 밧줄을 고양이 목에 두른 다음 나무에 매달아 버린 것.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과 아내는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는 소리에 깨는데요. 주인공의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 재만 남아버린 자기 집에 갔던 주인공은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곧 사람들이 벽에 새겨진 어느 무늬 때문에 몰려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벽에 마치 누가 새긴 것처럼 남아있는 고양이의 모습, 목에 올가미가 묶인 고양이의 모습이 벽에 박혀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걸 보고 대단히 크게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내 그는 누가 자고 있던 아내와 자신을 깨우기 위해 정원 나무에 매달려있던 고양이를 방 안으로 집어 던졌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벽에 남았을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 후에 주인공은 또다시 술독에 빠져서 지냅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고양이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들게 되고 하필이면 자기가 해친 플루토와 똑같은 고양이 혹은 그와 비슷한 고양이가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평소에 자기가 가던 술집에서 우연히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마치 죽은 플루토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 똑같은 고양이. 주인공은 이 고양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다행히 아내도 이 고양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왜냐면 새로 데려온 이 검은 고양이가 지나치게 플루토와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놀란 것은 새로 데려온 이 검은 고양이가 과거의 플루토처럼 한쪽 눈동자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고양이에게 무서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고양이의 몸에 새겨져 있는 어떤 무늬 때문입니다. 예전 플루토와는 다르게 이 새로 데려온 검은 고양이는 몸 일부에 하얀색 털이 나서 어떤 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숨어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목을 매다는 교수대의 모양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점들로 인해 이 검은 고양이를 계속 피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양이는 주인공에게 애정을 표합니다. 주인공이 걸어갈 때면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와 몸을 비비거나 가슴 위로 기어 올라오는 등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애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아내와 함께 집의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끼어든 고양이 때문에 굴러 떨어질 뻔합니다. 분노에 찬 그는 도끼를 집어들어 고양이를 해치려 하는데 아내는 당연히 주인공이 그러지 못하게 그를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흥분한 상태로 도끼를 휘둘러서 고양이 대신 아내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사건을 벌입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어떻게 시신을 숨길까 고민하다가 지하실 벽에다가 시신을 숨겨 안매장하려 합니다. 마침 아직 보수가 덜 끝나서 벽돌을 조금 허물고 그 안에 시신을 넣은 다음 다시 교묘하게 벽돌을 쌓아 막아둡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사건의 원인이 된 고양이를 찾는데 어쩐 일인지 고양이가 사라져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고양이가 아마 놀라서 어딘가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도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기묘하게도 편안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며칠 뒤에 경찰들이 주인공을 찾아오는데요. 아내의 모습이 며칠이나 보이지 않자 가택수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은 아내가 안매장된 지하실까지 가지만 벽 속에 시신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합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들이 주인공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돌아가려 하자 여기서 주인공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소설에는 뭔가를 거침없이 말하고픈 격렬한 욕망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는 떠나려는 경찰관들을 갑자기 불러 세우고는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다, 벽돌이 아주 탄탄해 보이지 않냐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내가 매장된 곳을 힘껏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벽 안에서 웬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구슬픈 소리였다가 나중에는 지옥에서 들릴 법한 괴물의 소리였다고도 표현됩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자 그 안에는 부패한 시신과 함께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양이는 그날 어디론가 도망쳤던 것이 아니고 아내의 시신과 함께 벽 안에 매장되어 있었다는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작품이 끝납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정말 유명한 대표작 검은 고양이입니다. 작중에서 주인공의 아내가 이 검은 고양이에 대해 마녀가 키우는 고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매체 등에서도 검은 고양이가 등장하면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야기 속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검은색 고양이는 꽤 매력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서서히 미쳐가는 주인공과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동물과 아내에게 품는 증오심 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결말이 나오면서 독자로 하여금 공포 단편의 진수를 느끼게도 해줍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읽었던 것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수 단편선에 있어서 이 작품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무섭기만 한데 왜 이게 필수 단편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공포 단편이고 결말까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주인공이 미쳐가면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작품을 들여다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점에 관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에 관해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 만큼 이것이 정답이다는 아니고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중의 주인공은 자기가 온순하고 인정 많은 성격이며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사랑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이라고 보기엔 자기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인간에겐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이것은 언뜻 보기엔 정말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오히려 인간의 사랑을 더 갈구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인공은 자기 이런 온순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놀림거리가 됐다고도 하는데 이를 미뤄봤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 했지만 자기가 말하는 그 온순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유화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가 동물을 사랑하기로 했던 것은 인간과 친해질 수 없으니 차라리 동물을 선택한 차선책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중에 동물을 학대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주인공의 그런 성향이 거의 확실할 것만 같습니다. 주인공과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묘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자식을 낳지 않기로 했는지 아니면 노력을 했지만 가질 수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시대를 생각해보면 합의하에 낳지 않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남편인 주인공 쪽에 원인이 있었던 건지 아내 쪽에 원인이 있던 건지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의 성향으로 봤을 땐 자기 책임으로 여길 것 같지 않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아내 탓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건 역시도 작중에서는 그 원인에 관해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탓하고 의심하고 술독에 빠져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학대를 일삼았던 것이죠. 물론 술 취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자칭 온순하다던 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 것에는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고양이 플루토를 그렇게나 아꼈지만 학대한 건 역시도 고양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겼지만 주인공의 입장에선 고양이가 정말 자식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절망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깨물어버린 고양이를 보면서 그런 점에 관해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고양이의 목숨까지 뺏는 일을 벌인 게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의 집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여기서 자기도 영문을 모를 화재라고 말했지만 정황상 이 화재는 주인공이 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소설 후반에 나오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 중에는 장래의 행복이 확실할 것 같다고 말하는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속으로 이전부터 새 출발을 깊이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홧김에 집에다가 불을 내기는 했지만 취해서 도망도 못 치고 잠에 들어버려서 자기가 불을 낸 것도 까먹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불에 타버리고 잔해만 남은 주인공의 집터에 우두커니 서있던 벽에 새겨진 고양이의 모습, 이건 역시도 주인공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때 벽에는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가 묶인 형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탯줄이 달려있는 태아의 형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하던 불안의 형태를 묘사한 것이죠. 나중에 남편이 분노에 휩싸여 도끼로 고양이를 해치려다가 아내를 해친 건 역시도 마치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분노가 향하던 곳이 아내에게 향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분노의 씨앗이 고양이가 아닌 아내에게 있었던 점을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는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점, 특히 다시는 그놈의 꼴을 안 봐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복감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부분이 언뜻 보기엔 고양이를 안 봐도 돼서 좋단 것인지 아니면 아내를 안 봐도 돼서 좋단 것인지 중의적으로 표현됩니다. 또 경찰들이 찾아와서 지아씨를 조사하게 했지만 어느 것도 찾지 못하자 기쁨에 겨워 마음이 벅차올랐다는 묘사까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저 장래의 행복을 확고히 한다면서 새 출발에 관해 고려하는 것을 봤을 땐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불안의 근원이 고양이가 아닌 그가 계속해서 탓하고 의심하던 아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완성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토록 바라던 자식도 낳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뜻모를 기쁨에 휩싸였던 것이죠.
나중에 그가 경찰들 앞에서 왠지 모를 허세를 부리다가 벽 안에 시신이 있단 걸 들킬 때는 작가의 묘사가 더 직접적입니다. 벽 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들키게 되는데 이때 가장 첫 묘사가 아기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작품 안에서는 주인공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던 것이 아기란 것을 마치 고양이가 다 이미 알고서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을 조롱하듯이 낸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해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 관계에 서투른 주인공이 가정을 이뤘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자 부인을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속으로 분노를 삭히다가 술독에 빠져 미쳐버리고 아내를 없앤 뒤 새 출발을 하려 했으나 자식처럼 여기던 고양이에게 끝내 기묘한 복수를 당했다는 것. 혹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해석인 만큼 정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의미로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미스터리 단편 리뷰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